저희가 어닝스 리비전을 한 주 쉬었었죠. 아, 그랬죠. 네, 사실 그래서 너무 궁금합니다. 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네. 자, 오늘 유명한 애널리스트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해도 바뀌었고요. 네. 네, 또 개인적으로도 승진을 하셨더라고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1월 첫 주 함께 하면서 그간 이익 동향에 어떤 변화 있었는지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오랜만에 뵙는 거니까요. 변화가 좀 컸던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글로벌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뭐 기존에 말씀드린 것대로 사실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뒤에서 말씀드릴 테지만 IT 업종의 예. 이익 전망치가 드디어 이제 플러스로 좀 바뀌는 모습을 보였기 네네. 때문에 오늘은 그 두 가지 정도를 크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먼저 전 세계 주식시장의 이익 동향부터 말씀드리면은 여전히 글로벌 시장 내에서는 신흥국보다 선진국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긍정적입니다. 요거 네. 화면에, 자료 화면에 전체로 좀 네. 바꿔주세요. 네. 그래서 한 달간 12개월 선행 EPS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 네, 잠시만요. 키가 잘 안 보네요. 네. 아, 됐습니다. 네. 한 달간 이제 0.5% 정도 선진국 기업들의 예. 12개월 EPS 변화율은 플러스를 기록을 했고요. 신흥국은 사실 한 달 전과 대비 크게 변화가 없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국가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일단 사실 그동안 선진국 이익 모멘텀 개선을 이끌었던 국가가 사실 미국보다는 유럽 쪽이었는데 네. 사실 이 유럽의 이익 모멘텀이 조금 그러니까 좀 상향 조정폭이 둔화가 되는 모습을 그러네요. 보였고요. 예. 반면에 미국이나 일본은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을 보면서 좀 저도 눈에 띄었던 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럽 쪽 국가가 마이너스 전환된 거랑 네. 또 눈에 띄는 거는 우리나라가 네. 벌써 플러스로 전환됐다라는 그렇죠. 부분이 네. 좀 눈에 띄네요. 네, 이게 12개월 선행 EPS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뒤에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조금 기준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계속 저희가 마이너스를 예. 보여드렸던 것보다는 훨씬 더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업종별로 좀 쪼개서 한번 네. 확인해 볼게요. 일단 선진국 내에서는 뭐 특이하게 헬스케어랑 소재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긍정적이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뭐 소재가 좋으면 에너지 섹터가 좋거나 뭐 산업재가 좋은 이러한 좀 시클리컬 업종이 한꺼번에 좋아지기 마련인데 네. 사실 예. 헬스케어 섹터가 플러스 1.8% 기록하면서 이익 전망치가 가장 크게 상향 조정이 된 모습을 보였고요. 네. 한국도 사실 유틸리티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선진국 내에서도 여전히 유틸리티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가장 부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국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선진국은 제가 헬스케어 업종이 이익 전망치가 가장 크게 상향 조정이 됐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예. 신흥국 내에서는 이 헬스케어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사실 아래쪽에 좋답니다. 있네요. 네, 그래서 지역별로도 이 섹터 흐름은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리고 좀 PPT가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네. 이번 주에 제가 좀 새로운 차트 하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국 업종별로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아, 예. 차트예요. 사분면? 네. 네, 우측에 있으면은 뭐 어닝하고 뭐 주가가 좋다. 네. 반면에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익 전망치 변화는 플러스를 기록을 했지만 주가는 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국가별로의 차트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 한국이 앞에서 보셨겠지만 12월 달에 주식시장 흐름이 또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대형주 흐름이. 그래서 이익 전망치도 플러스로 상향 조정이 됐고 그리고 주가 상승률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전반적으로 대만하고 한국이 같은 위치에 있는 걸 보면은 그러네요. IT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뭐 주가나 이익에 대한 좀 모멘텀이 개선되는 좀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연속성 있게 나타났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사실 연속성이 없었기 때문에 예. 이 그림이 살짝 조금 그쵸? 생뚱맞게 느껴지는 감이 있긴 했어요. 네. 다만 이제 12월은 좋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12월 달에 뭐 이익 전망치 변화와 주가 상승률을 네. 한국 업종별로 조금 세분화해서 한번 봐주시면은 네. 예. 사실 이제 이 반도체 업종이 이제 과연 넘어오냐 안 넘어오냐가 사실 계속 저희가 이제 워칭을 해왔었던 그러네요. 부분이에요. 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네요. 실제로 우측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이번 달에. 그래서 뭐 IT 하드웨어나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 업종까지 전반적으로 한국 업종 내에서는 이 테크
관련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이 두드러졌다. 이 부분이 이번 주 어닝스 리비전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화학 업종의 주가가 조금 안 좋은 그러네요. 모습인데요. 이게 예. LG화학의 이익 전망치가 조금 크게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테크 쪽의 이익 전망치하고 이제 주가 상승률은 양호했지만 화학이 좀 안 좋았는데 그럼 전반적인 한국 시장의 이 이익 추정치, 이익 동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일단 4분기 이제 2월 달부터는 4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컨센서스 변화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4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실적의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2주간의 변화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예. 1% 가까이 좀 하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 1% 정도면은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하향 조정이 되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예. 아마도 1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전망치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사실 제가 뭐 자료로 굉장히 많이 썼던 부분인데요. 기억해 주셔야 될 월이 1월, 4월, 7월, 11월입니다. 네. 이때가 가장 이익 전망치랑 주가랑 굉장히 연동이 잘 되는 월이거든요. 네. 그래서 1, 4, 7, 11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1월 달이니까요. 네. 지금부터는 사실 어닝스 리비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는 중요한 아이디어 그러네요.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국내 기업들의 일단 2주간의 영업이익 네. 전망치 변화를 보면 1% 가까운 하향이 네. 있었는데요. 여기에 뭐 특별히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업종이랄까요? 뭐 그런 게 있었을까요? 2022년도의 영업이익 변화율로 업종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예. 앞서서 제가 테크 쪽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 하향 조정의 대부분은 또 이 유틸리티 업종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워낙 영업 적자 규모가 사실 한국전력이 굉장히 지금 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이 한 종목 때문에 지금 이 하향 조정이 크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기계나 화학 그리고 상사자본재. 근데 특히 이 기계나 상사자본재 쪽이요. 그 4분기에 어닝 쇼크가 빈번하게 나오는 섹터이기 네. 때문에 예.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사실 우리나라 업종별 이익 동향의 유틸리티 섹터가 가장 악영향을 좀 많이 미쳤는데 최근에 전기세 인상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아직 이게 반영이 덜 됐다라고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2주간의 변화를 제가 측정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전에 이미 하향 조정을 해놨어야 되는데 안 해놓은 애널리스트들의 뭐 추정치 변화가 반영이 될 수도 있었을 예. 것 같고요. 조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업종으로 나눠서 좀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건 반도체 업종인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업종을 이 테크, 그러니까 IT 업종 내에 크게 이제 저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IT 하드웨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보고 네네네. 있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반도체 업종부터 보시면요. 사실 반도체 업종이 이 7월 중순부터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빠르게 하향 조정이 되다가 예. 굉장히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 이제 연말에 사실 SK 하이닉스 관련된 보고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추정치가 좀 크게 좀 상향 조정이 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이게 뭐 메모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하반기에 상승한다라는 게 전반적인 시장 의견인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가 중국 쪽에 승인이 나면서 뭐 점유율이 뭐 높아지고 경쟁력이 강화된다라는 좀 정성적인 이유도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치도 상향 조정이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업종 같은 경우에서도 예. 뭐 LD 디스플레이야 사실 이 LCD 가격에 따라서 굉장히 전망치가 들쭉날쭉한 기업이긴 하지만 이 예.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좀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된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LED 관련된 기업인데요. 이 전장 쪽에서 LED 관련 매출이 증가한다는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이 서울 반도체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T 하드웨어 업종이 사실 작년 이게 왼쪽 보시면 1년간의 이제 이익 전망치 흐름인데요. 네. 계속 상향됐네요. 그렇죠. 예. 네. 이 중간중간 주가가 쉴 때에는 뭐 좀 이익 전망치가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레벨 자체는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2주간의 변화율에서 이 전망치 상향 조정을 이끈 것은
SDI랑 LG이노텍 그리고 LNF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노텍이 계속 올라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그러니까 2022년도에 이익을 올해보다 감익으로 전망하는 증권사들이 여전히 대다수인데요. 이제 어떤 리포트에서는 이걸 증익으로 바꾼 리포트가 네.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새로 생겼다라고 그러니까 이익 관점에서는 모멘텀이 새로 붙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그리고 LNF랑 뭐 삼성 SDI 이익 모멘텀은 긍정적이다. 특히 뭐 LNF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최근에 뭐 10%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추세는 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앞전에 말씀해 주신 1월, 4월, 7월, 11월은 이익 전망치와 주가의 움직임이 네. 굉장히 좀 동행성이 동행성이 있다는 강하다라고 거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뭐 지수뿐만 아니라 업종에 관련돼서도 유사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종목단에서도 굉장히 유사하고요. 1월, 4월, 7월, 11월의 공통점은 실적 발표 딱 직전 월이라고 네, 보시면 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해 첫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니까 4월 달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월 달은 뭐 4분기 실적 시즌 전이니까 예. 사실 PAR 업종도 많고 종목들도 많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이번 달이네요, 그죠? 이번 네. 달 종목단에서 특히 조금 더 신경 써서 이 이익 추정치의 변화가 어떻게 네. 움직이는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희 1월 시작하는 주간에 IT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꽤 강조해서 드렸다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또 지금 채팅창에 그 리포트, 어넥스 리비전 리포트 이제 매주 올라가는데요. 그거 링크 올려드렸으니까요. 또 텍스트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유명간 애널리스트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